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사서입니다. 지난번에 독자님들께서 요청하셨던 챗봇을 좀 더 디테일하게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왔고요. 이거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챗봇이 아니라 제가 테스트용으로 별도로 만든 챗봇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번에는 챗봇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시나리오 내에서 블록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블록의 역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록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미지라던가 URL이라던가 링크 같은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실제 예시들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에서는 오시는 길이라는 블록을 하나를 만들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나리오 하나 안에다가 모든 블록을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는 길에 대해서 이용자분들이 물어보실 때 어떻게 가나요? 가는 법, 오시는 길, 이렇게 세 가지로 물어본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물어볼 것이고, 질문들을 15개까지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꽉 채워서 올리시는 게 좋겠죠. 어떻게 가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텍스트형으로 말씀드릴게요. 텍스트형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없이 그냥 글 하나만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버스 1234번을 탄다, 혹은 지하철 1호선을 탄다, 아니면은 걸어서 온다,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를 주었고요. 여기서 버튼 추가라는 거를 누르면은 이 버튼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URL을 넣을 수도 있고요, 다른 블록과 연결을 시킬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도 어플리케이션의 링크를 여기다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했고요. 이용자분들 입장에서는 챗봇을 이용을 할 때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동을 하기 때문에 버스 1, 2, 3, 4번을 타고서 어떤 루트로 와야 되는지를 좀 더 쉽게 편하게 알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전화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숫자를 최소한 4개는 넣어 주셔야 되고요. 기관 대표 번호를 넣으시면 좀 더 편하게 안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봇 테스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테스트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실제로 카톡에서 작동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시는 길이라고 검색을 해서 테스트를 눌렀더니 이렇게 아까 입력했었던 버스 1, 2, 3, 4번, 지하철 1호선,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넘어가거든요. 도보까지도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들었었던 답변 페이지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전송 타입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캐로셀과 랜덤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앞서 보셨던 게 캐로셀입니다. 그 세 가지 선택지를 전부 다 보여주고 한 화면에 들어가지 않는 거는 오른쪽으로 슬라이드를 하면서 넘겨볼 수 있게 하는 게 캐로셀이고요. 랜덤형을 골랐을 때에는 답변이 하나만 갑니다. 어떤 게 갈지는 모르는데 답변이 하나만 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아까는 오시는 길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버스 1, 2, 3, 4번, 지하철 1호선,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도보까지도 보여지는 반면에, 랜덤형으로 하고 오시는 길을 검색을 했을 때에는 버스 1, 2, 3, 4번 하나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적으로 질문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오시는 길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지를 보여줄 수 있는 캐로셀 방식으로 답변을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카드형 답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형 답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하나를 넣을 수가 있고요, 제목 글 하나를 넣을 수 있고, 설명 글도 넣을 수 있고요, 버튼도 넣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구성 요소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텍스트보다는 카드형을 가장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일단 이미지를 필수적으로 넣어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넣지 않는다면 저장 버튼이 눌리지가 않아요. 이용 시간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자료실은 9시부터 6시, 열람실은 8시부터 10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제 여기다가 그림을 내가 넣을 수가 있겠죠. 이 그림은 각자 알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운영하는 챗봇 같은 경우에는 한 글자씩 넣었어요. 호사서 TV다 라고 하면은 호라는 글자 하나, 사라는 글자 하나, 서라는 글자 하나, 이렇게 넣어서 좀 이쁘게 글자를 꾸며서 그림에 넣었었는데, 아니면 사계절을 넣는다던가, 하나의 이게 슬라이드처럼 보이기 때문에 가로로 긴 그림을 3개나 4개로 잘라서 붙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카드형 답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캐로셀 형태로 할지 랜덤 형태로 할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앞서 텍스트 버전에서도 사용했었던 버튼이라는 거를 여기서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자료실을 예약할 수 있는 URL 링크를 연결을 해 두었고요. 그 다음에 아래를 보시면은 텍스트형 답변이든 이미지형 답변이든 카드형 답변이든 모든 답변을 입력하고 나면은 이 밑에 바로 연결 버튼 설정이라는 메뉴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이 버튼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블록을 연결을 한다던가 특정 텍스트가 나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특정 텍스트가 나온다던가 하는 다른 기능들은 처음 배우시는 분들께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다른 블록으로 연결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아까 카드 답변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아래에다가 이 답변으로는 부족하다 생각을 했을 때 다른 선택지를 넣는 겁니다. 자료실 이용 시간은 알았는데 어떻게 오는지를 모르겠다,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뒤에다가 추가로 깔아 놓는 거죠. 그러면은 굳이 이용자들이 챗봇을 통해서 물어보지 않더라도 좀 더 손쉽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것도 알고 오시면 좋다 라고 생각이 됐을 때 그러한 정보들을 여기 아래에다 깔아 두신다면 좀 더 원활하게 챗봇을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실제 카톡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용 시간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만든 것처럼 카드형 답변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요. 그 아래에 바로가기 버튼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 텍스트를 오시는 길이라고 검색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그거에 해당하는 블록이 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설정해 두었던 텍스트형 답변이 지금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시나리오 01과 그 하위에 있는 블록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은 제가 안내를 드렸고요. 이제는 웰컴 블록과 펄백 블록 그리고 탈출 블록 이렇게 세 가지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웰컴 블록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처음에 챗봇을 사용하는 사람이 채팅방에 들어왔을 때 보여지게 되는 화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 기관의 대표적인 로고라던가 인사말 이런 것들을 적으면 좋겠죠. 이 웰컴 블록은 맨 처음에 챗봇을 만들었을 때에는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이건 별도로 활성화를 해주셔야 되고요. 활성화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우측 상단에 보면 활성화 버튼이 있는데 그것만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폴백 블록은 가장 양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탈출 블록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채팅방에서 나가겠다 라고 했을 때 탈출 블록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의 텍스트들이 나오면은 적절하겠죠. 하지만 웰컴 블록과 탈출 블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웰컴 블록은 맨 처음 채팅방 들어왔을 때 처음, 탈출 블록은 채팅방을 나갈 때 마지막에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전 딱히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폴백 블록인데 폴백 블록은 뭐냐면 내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없는 경우에 어떤 대답을 할 것이냐 라는 게 폴백 블록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실 거다 라고 해서 오시는 길도 어떻게 가나요? 오시는 길, 가는 법 이렇게 세 가지 질문들을 등록을 해놨는데 그 밖의 질문들이 나왔을 때 예측 못하는 질문들이 나왔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지 그거에 대한 게 폴백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값은 죄송합니다. 적절한 답변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값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랬을 때에는 이거 뭔가 잘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들게 해요. 일단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 기존에 제가 만들어 놨던 모든 블록들을 여기 안에 다 때려 박는 겁니다. 있는 기능인데 질문을 잘못해서 답변이 안 나왔을 땐 좀 답답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미리 다 보여드리고 그 기능 중에서 원하시는 거를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작동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챗봇을 운영하시다 보면은 들어오자마자 원하는 바를 물어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그냥 가벼운 인사로 시작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안녕하세요 라고 했을 때에는 제가 등록한 질문 중엔 안녕하세요는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폴백 블록이 뜨게 되는 거고 이 중에서 오시는 길이 궁금한 분들은 이거를 클릭을 하시겠죠.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자동으로 오시는 길 아니면은 이용 시간을 클릭하시면 이용 시간 이렇게 눌리게 됩니다. 그럼 이용 시간을 누르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용 시간에 저희가 저번에 예약 버튼을 설정을 해놓기 때문에 요 밑에 오시는 길까지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내가 설정한 블록들 안에서 원하시는 정보를 충분히 찾으실 수 있게끔 하는 게 제가 생각했던 이 챗봇의 목적입니다. 사실 이 챗봇이 생성형 AI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질문, 아주 쉬운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을 못합니다. 이용자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을까? 이용자분들이 생각하시는 방식들을 미리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언제 운영을 하는지, 어떻게 가는지, 뭐 어떤 책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연결시켜 놓는다면은 미리 세팅된 챗봇이 가지는 한계점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텍스트 형태가 아닌 카드 형태로 만들어서 감성적인 부분을 좀 건드려 줄 수 있다라면은 꼭 아기자기한 챗봇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합니다.